제 채널의 시청자층 연령대를 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가 가장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제 채널의 주류 시청자층에 딱 맞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30대에 시작하면 딱 좋은 것들, 혹은 30대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은 것들.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30을 앞둔 20대 후반이고 마음도 좀 뒤숭숭한데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없을까? 또는 현재 30대를 보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보면 딱 좋은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요, 30대 시절을 그냥 경험주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20대는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 딱히 들려드릴 팁 같은 게 없고 30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멍청했어요. 내가 인생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그릇도 안 됐었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제 30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청춘이 존나 짧다고 하는데 어느새 30대인데 시간은 가고 초조하고 우선순위를 모르다 보니까 일단 느낌 오는 대로 막 이것저것 해보고 보는 거야. 그렇게 마흔이 되어서야 이제 돌아보니까 와, 이거는 내가 30대 때 시작한 게 진짜 다행이었구나. 너무 늦지 않게 그것을 시작해봐서 경험해봐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추려보니까 몇 가지 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직접 수많은 삽질 끝에 이렇게 직접 건진 것들 위주로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디 저처럼 30대에 너무 몸으로 삽질하거나 헤매지 마시고 이 영상 참고하셔서 시행착오나 불필요한 선택지들 많이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력 교정술입니다. 일단 저는 30대 초반에 라섹을 했었고요. 참고로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은 도수가 없는 겁니다. 유튜브 촬영용 패션 안경이에요. 혹시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계신 30대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진짜 꼭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안경제비 인생으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라섹을 해보고서 느낀 점은 지금까지 살면서 노력 대비 삶의 질을 올리는 가성비로만 따지자면 원탑입니다. 그냥 돈 좀 주고 수술 시간 한 10분 15분만 참으면 별다른 큰 노력 없이 삶의 질이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수술 전까지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안경부터 더듬더듬 찾아야 됐거든.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아침에 누운 채로 눈을 뜨자마자 그 천장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게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라식 또는 라섹을 할 거면 늦어도 30대까지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40대 전후부터는 그 노안이 오면서 수술 효과가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요즘은 그 스마트폰 때문에 노안 시기가 많이 앞당겨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30대 초중반까지가 딱 적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노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일단 해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삶의 질은요,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높일수록 좋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했지만 한담 후했어요. 더 빨리 할걸. 그동안 안경테 바꿀 때마다 렌즈도 다시 맞추려고 안경 좀 들락날락 했던 그 시간하고 돈 든 거 생각하면 진짜,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가끔 안경에 이렇게 김서리고 하면 안경 벗어서 렌즈 닫고 그런 사소한 불편 하나하나가 세월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쌓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30대의 근력 운동은요, 내가 겪어봤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냥 계속 건강하게 살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나름 그 근력 운동을 즐겨하는 타입이었거든요. 20대 때는 주로 비주얼을 위한 패션 근육을 추구했었어요. 특히 이 어깨 라인 만들려고. 하지만 30대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0% 실용적인 목적에서 근력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상. 왜냐면 이제 4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요, 진짜로 몸이 이렇게 하나둘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 피지컬 기능적인 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작용들이 대부분 근육 부족에서 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쯤에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다가 그 철봉 운동을 시작하면서 코어 근육이 생기니까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철봉, 팔굽혀펴기 이런 거는 베이스로 깔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러닝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무릎에 힘줄을 다쳤는데 이것 때문에 요 근래 엄청 고생 중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무릎 고장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무릎 고치려고 정형외과 가서 주사 맞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별짓 다 했는데 단순히 이게 그 치료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고요. 결국 하체 근력 강화가 답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놈의 무릎 때문에 나름 논문하고 GPT, 유튜브 다 뒤지면서 재활 운동을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들이 왜 나이 들수록 하체 근육, 하체 운동 하는지 알겠더라고.
이것도 또 바보같이 쳐맞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거의 하체 근육의 재발견 수준인데, 알고 보니까 그 하체 근육들이 단순히 신체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뭐 혈당,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같은 내분비 건강까지 다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 근육 감소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30대 중반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대가 근육을 제대로 미리 비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거예요. 저처럼 부디 먼저 쳐맞고 고생하지 마시고, 아직 신체가 팔팔할 때, 그나마 아직 호르몬이 잘 나오고 근육이 잘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열심히 만들어 놓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 만약 이게 잘 안 와닿으신다, 그럼 제가 유튜브 영상 딱 2개만 추천드릴게요. 진짜 꼭 보세요. 첫 번째는 채널 생로병사의 비밀의 근육 테크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흑자헬스의 유산소 vs 근력, 근육량의 중요성. 이 둘 중 하나만 보셔도 아, 나 근력 운동 이제 시작해야겠다 생각 확실히 드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피부 관리입니다. 이 30대가 또 피부 노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근육 감소도 그렇고 여러모로 30대가 변곡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쯤부터 조금씩 피부에 관심을 갖다가 30쯤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현재는 나름의 피부 관리 루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병원 가서 돈 주고 시술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 각질 제거, 마스크팩, 선크림 꾸준히 바르기, 물 자주 마시기, 이런 생활 속에서 노화 예방 위주로 관리를 한 거죠. 딱 그 정도로만 적당히 관리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야 와, 그동안 관리하고 지냈던 게 진짜 너무 잘했구나, 다행이다 라고 느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 한 1, 2년 전 30대 거의 끝자락에서 진짜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었거든요. 그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봤던 게 거의 한 30대 초반이었었는데, 이제 40을 앞두고 만나니까 뭐 다들 확실히 세월을 후들어 맞은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다 거기서 거기였어. 그때까지는 다 같이 별 차이 없었는데 30대 후반 넘어가니까 관리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빼고 전부 다 마탱이가 같더라고. 친구들이 진짜 하나같이 나한테 야, 넌 이렇게 잘 안 늙는 것 같냐? 피부 뭐야? 왜 아직도 이렇게 탱탱해?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 그래도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또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충 겸손한 척 하면서 야, 남자가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난 니들처럼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대충 둘러대면서도 내심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 헛짓거리 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부도 약간 모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상태가 좋을 때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해 놓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그 병원 시술 이런 걸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미리미리 관리 안 해놓으면 이것도 결국은 다 돈이라니까, 진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제가 딱 30대에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30대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라고 느낀 이유가, 진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만약 20대에 유튜브를 시작했었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왜냐면 20대의 저는요, 콘텐츠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인생 경험도 너무 부족하고 뭐 할 이야기가 있어야 영상을 찍지. 반면에 30대는 여전히 젊은 나이대에 속하면서도 그래도 나름 인생 경험이나 이야기거리가 조금씩 생기고 또 자신만이 접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하는 나이이거든요. 저도 제 채널 첫 번째 영상이 고객센터 10년 멘탈 관리 노하우였는데,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요, 또 이 초짜들에겐 첫 영상의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영상이 어쨌든 채널을 게시하는 첫 영상이잖아.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을 게시하는 영상이잖아. 나름 압박감이 장난 아니야.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30대부터 경험해온 나름의 전문 분야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제 직업과 관련된 그 경험을 베이스로 스토리텔링의 첫 단추를 꿰 수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30대가 딱 영상 콘텐츠 업력을 쌓기 시작하기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은 딱 좋은 나이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0대 이후로 가면요,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이 트렌드 감각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 확실히 부담스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퍼스널 미디어의 힘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퍼스널 미디어가 미래에는 단순한 어떤 취미의 수준을 넘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도 나름 이 투자 관점에서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모르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내 인생을 바꿔주는 무언가 더 크게 발전할지도. 자, 5번째는 외국어 공부입니다. 제가 30살 무렵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계기가 좀 웃깁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취미로 이 작곡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브릿팝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갑자기 그 가사를 영어로 써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 영어 실력이 거의 기초조차 없는 완전 제로 베이스 상태였거든요. 진짜 30 가까이 되도록 토익, 토플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기초 영문법부터 완전히 무지하던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한 3년 정도를 진짜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어느 수준까지 갔었냐면, 뭐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들 막 사귀고 놀러 다니면서 행아웃하면서 캐주얼한 대화, 간단한 영작,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리딩 능력도 10대 초반 아이들이 읽는 정말 가벼운 주제의 원서 소설 정도까지는 그냥 사전 없이 모르는 단어 조금 나와도 문맥이나 맥락 따라가면서 대충 즐길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정도까지는 30 넘어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머리 나쁜 저도 그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뭐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막상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되니까 욕심이 엄청 더 생기더라고. 원서도 더 깊게 읽고 싶고, 심지어는 이제 영어권 해외에서 좀 더 살아보고 싶은 욕심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다시 삶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현재는 뭐 영어를 엄청 많이 까먹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30대에 외국어 공부를 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보고 영어로 작곡도 해보고 무언가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었다는 느낌? 그게 나름 제 30대 시절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지금 30살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영어 공부보다는 비트코인을 일단 좀 사야겠다. 자, 6번째는 재테크 투자 공부입니다. 보통 30대가 라이프 사이클 상으로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하거나 사회 진출이 조금 빠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뭐 어쨌든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테크 시작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 거죠. 돈을 굴려야 되는데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 요즘 솔직히 뭐 주식, 코인 안 하는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30대 인구의 무려 절반 가까이가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뭐냐면 30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매우 흔하지만 진짜 제대로 공부하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투자 공부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운동이랑 비슷해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어설프게 지식을 쌓거나 버릇을 잘못 들이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냥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제 막 재테크에 입문하는 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시작부터 막연하게 경제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감히 조언을 좀 드리자면 처음부터 그냥 바로 투자 실전 공부부터 시작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시작부터 방향성을 명확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내가 좀 삽질을 해보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공부랑 단순히 그 경제 지식만 쌓는 공부는 결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지식적인 접점은 상당히 있긴 하죠. 근데 그 경제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직접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딱 필요한 지식만 그때그때 채워 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그 첫 단추를 경제 공부 자체로만 잡으면 그 경제 공부라는 것도 범위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지식은 좀 늘겠지만 돈 버는 건 힘들겠지. 돈을 버는 공부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경제위기 사이클이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반복됩니다. 경제학자들은요, 지식을 바탕으로 위기를 예측하고 경고를 하면서 명성을 얻어요. 반면에 투자자들은요, 그 시점에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 뭐 명성을 얻고 싶어? 지식을 뽐내고 싶어? 돈부터 벌어야지. 보너스로 내가 이제 재테크 공부 막 입문하려는데 어떤 책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입문서로 딱 3권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재테크 기본 개념 잡는다, 김승호의 돈의 속성 읽으시면 좋고요. 주식 투자 기본서가 필요하다면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마지막 부동산 투자 기본서입니다. 부익남의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이렇게 3권을 일단은 딱 3번씩만 보시고 바로 실전 투자 공부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독립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침 튀기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성년 이후라면 독립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과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특히 30대가 사회생활도 하면서 경제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출발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키우던 그 반려인간 있잖아요. 나새끼라고. 우리 부모님도 늙어 가시는데 이제는 내가 입양해야지. 이제는 내가 직접 이어서 키워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키우건 중간에 포기하건 이제는 100% 다 내 책임인 겁니다. 독립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선택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좀 자기개발 관점에서 보면 30대에 해볼 수 있는 최고의 자기개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30대 중반쯤에 부랴부랴 독립을 한 케이스인데 이제 한 5, 6년 되었나? 독립하기 전과 비교하면 진짜 지금까지 나름 정신없이 살았고 뭐 딱히 이룬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생활력도 진짜 많이 좋아졌고 책임감도 좀 생기고 멘탈적으로도 좀 씩씩하고 강인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나 실전 투자 경험, 생존 독서 100권 읽기 이런 것들 전부 제가 독립하고 나서야 나름 해낸 것들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독립이 진짜 성장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계발 관심 있으세요? 독립하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30대에 시작하면 딱 좋은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려봤고요. 이 영상이 부디 여러분의 시행착오나 30대의 선택장애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30대는 이런 거 하면 딱 좋더라 하는 여러분만의 인생 꿀팁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